이배용은 자 혼자 다 하네 오늘. 내가 원래 이 취재를 혼자 다 했잖아요. 네. 자 오늘 이배용이 눈빛이 엄청 반짝합니다. 예. 이배용이 뭐라 청탁의 여왕이에요. 이배용 집을 뚝 들어봤더니 금 거북이가 우두둑 나왔어. 금 거북이, 금 돼지, 뭐 금 시계 이게 다 나왔는데 이 사람이 청탁의 여왕이어서 여기저기 청탁을 합니다. 네, 오늘 퍼니포 네 분 모셨는데요. 홍사원 기자님하고 주진우 기자님 원래 단골이시고 김영남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박종화 뉴스타파 PD도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박종화 PD님 부른 건 이제 통일교 잠입 취재 결과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예. 그거 좀 이따 좀 얘기 나누고요. 홍 기자님께서 지금 아젠다로 또 밀고 계시는 김특검. 아니 그건 아젠다 아니야. 예, 내가 아젠다로 밀고 있는 하나로 해. 격차 해소하고 용산 예. 용산 그 공공임대주택. 방금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된 이야기 이제 성과와 한계 짚어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이제 몇 가지 좀 더 필요한 얘기 있으면 좀 나누고 이제 통일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김영남 의원께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특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뭐 그냥 이만저만 정도 하는 줄 알았더니 막판에 드러난 거 보니까 거의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되게 안 좋게 평가하시는. 예. 예. 일단 특검으로서의 어떤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근본부터 흔들 만한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 정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전재수 의원과 관련한 거를 8월에 진술 확보하고 몇 달 동안 묻어놨는데 수사기관으로서는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그때 수사를 하든지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그때 바로 이첩을 하고 다른 뭐 국수본이나 다른 데서 수사할 기회를 바로 줬어야 되는데 저런 특검은 또 보다 처음 봤습니다. 네, 쓸데없는 꼬리를 남겼어요. 그렇죠. 예, 지금 통일교 특검이라는 별로 사실 불필요했던 것들을 그렇죠.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특검을 또 만들어냈잖아요. 좀 허탈해요. 한 게. 대단히 안 좋게 평가하셨는데 주 기자님. 뭐 통일교 부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일교가 김건희 윤석열한테 올인하면서 선거에 정치에 개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김건희가 거의 진술해놨어요. 네. 김건희와 윤영호의 얘기를 한 번만 조금만 보자고요. 윤영호하고 김건희하고 얘기를 합니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저기 나옵니다. 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당선 이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번에 넘어가면요. 윤영호가 저희가 윤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신다고 참어머님께서 말씀해가지고 밀으라고 해서 다 밀었어요. 네.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 많지 않습니까? 네. 다 동원해가지고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총장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가요. 그 다음번에 가면서 아이고 선거 때 많이 도와주시는 좀만 더 도와주세요 하면서 저거는 대표 경선에 도와달라고 네. 해서 당원들이 막 들어갑니다. 당원들을 모집해서 당에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를 정확하게 지금 청탁을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저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김건희가 특검에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일교가 어떻게 도와줬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저 특검에 나와서 김건희가 이렇게 진술하는 내용인데 검사가 물어봅니다. 통일교에서 다 해줬냐 이렇게 개입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버스 대절해고 주고 사람 동원해주고 SNS 해주고 저거 갖다가 그대로 수사하면 되는데 네.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통일교 수사를 처음에 하다가는 권성동 나오고 한학자 나옵니다. 그 네. 부분은 윤영호 진술과 수첩과 컴퓨터에 다 나와 있었어요. 보고 내용이. 근데 그 내용에서 1억 나온 얘기만 하고 그 다음부터 놀았습니다. 통일교 팀이. 네. 남부지검에서 권진법사가 통일교 로비스트로 열심히 활동했다는 것을 아는 검사가 왔어요. 그 남부팀이 통일교 팀이 와서 권성동 구속, 한학자 구속 그 다음부터 놀았어요. 민주당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태업하고 그 다음부터 뭐 했냐면 연판장 돌리고 민중기 특검 흔들고 다닌 게 그 팀장이었어요. 예. 애석한데 이 통일교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거 김건희 특검 대단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아까 민주당 나왔는데 수사 안 하고 넘긴 거 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 두 번째로 뇌물을 뇌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길을 만들어줬어요. 자, 내가 뇌물을 주고 목걸이를 주고 자리를 샀습니다. 메가 매직했다고 자수를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뇌물을 줬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뇌물 아니에요. 계속 그럽니다. 지금요? 이봉관? 네? 이봉관, 서희 이봉관. 네. 이봉관 서희는요. 나토 3종 세트만 얘기하는데 7개 샀어요. 7개. 반짝이는 것을 7개를 김건희한테 줬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지금 이 나중에 보니까 청탁금지법으로 김영란법으로 기소했는데 목걸이 하나 했어요. 하나. 이번관도 기소는 했나?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원래 안 하려고 했어. 기소를 안 하고 약식 기소 벌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떠들어가지고 너 2분간 벌금 내지 하니까 그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고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서 고친 거예요? 네, 제가 해가지고 고쳤어요. 예. 큰일 했어. 자, 그런데 뇌물이라고 안 하고 자리를 줬잖아요. 사위 자리를 줬다. 아니 윤석열이 자리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한테 뇌물을 줬다고 자기가 했어. 그런데 7개도 아니고 하나만 가지고 취임후에 건넨 목걸이 하나만 가지고 이걸 부정청탁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으로 이렇게 하나 걸었습니다. 이게 예. 말이 안 됩니다. 이배용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할 말. 이배용은 자
아, 저 혼자 다 하네 오늘. 누구, 내가 원래 이 취재를 혼자 다 했잖아요. 네. 자, 오늘 이배용이 눈빛이 엄청 빠삭합니다. 예. 이배용이 뭐라 청탁의 여왕이에요. 이배용 집을 뚝 들어봤더니 금 거북이가 우두둑 나왔어. 금 거북이, 금 돼지, 뭐 금 시계 이게 다 나왔는데 이 사람이 청탁의 여왕이어서 여기저기 청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할까요? KT 사회이사. 자, 이 사람을 KT 회장으로 KT 이 사람을 KT 사장으로 사회이사로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 있습니다. 이 사람을 뭘 해달라고 어느 자리에 보내달라고 지금 교육부 장관한테 보냈던 문자가 예. 있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많아요. 청탁이 이만큼 많은데 그러니까 이배용이 그 KT 사회이사나 이런 걸 해달라고 그러면 김건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한테. 네. 자, 그런데 이배용이 자기가 국가교육위원장이 되고 싶다고 정연이 그러니까 MBN 회장 부인한테 문자를 해요. 문자를 뭐라고 하냐면 나 그 자리 시켜달라고 김 대표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말해서 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금거북이를 일주일 있다가 줘요. 줬어. 자리를 달라고 하고 목걸이를 아주 그 금덩어리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뭘로 기소한 줄 아세요? 증거인멸 교사예요. 이거는 예. 청탁이나 이게 금거북이는 사라졌어. 메간매직 이배용인데 메간매직이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면 저기 증거인멸 교사. 내 거 핸드폰 지워라. 내 거 컴퓨터 지워라. 그러니까 압수수색 온단다. 지워라. 교사야. 물론 이 사람이 대학교 교사였지만 증거인멸 교사가 뭐냐고요. 대학교 교수라고 하죠. 교사라고 그래. 근데 보세요. 그러면은 뇌물을 주면 그리고 취임 전에 부인한테 뇌물을 주면 이거는 처벌받지 않아요. 이런 선례를 아예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 기자님 말씀은 통일교 지금 팔 거 엄청 많은데 예, 하다 멈췄고. 예, 증거 나온 거 좀 안 했고 예. 이봉관 이배용에 대해서는 지금 혐의의 어떤 값만큼 제대로 적용도 안 했다. 뇌물인데 뇌물이 아니라고 끝까지 외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공직자들이 그래요.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를 통해서 받으면 이건 거의 처벌이 안 된다는 선례가 만들어졌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의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미. 예, 예. 네, 아니 뭐 근데 인사가 났어요. 근데 그 인사권은 공직자인 남편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받기는 와이프가 받아서. 근데 이게 연관성이 없다고? 우연의 일치로 와이프가 받은 거는 그냥 받은 거고 그거와 상관없이 인사가 났다? 자,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그 이봉관 사위입니다. 그 사람 그 자리 우리 사위 자리 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 자리 줘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줘가지고 좀 서운했다 이런 얘기를 이봉관이 해놔요. 물론 이번에 특검에 윤석열이 와가지고 아이고 난 모르는 일이고 내가 알아서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모른다고 해야지 내가 뇌물 받아가지고 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좀 밝히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증거들 그 많은 증인들을 다 무시하고 우린 몰라 증거인멸 교사가 뭡니까? 내란 특검 때도 그 중요한 대통령실 인사들 하나같이 기소한 거는 내란하고 다 관련이 없는 증거인멸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예. 뇌물도 이제 뭐 2차 특검에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 뇌물을 이렇게 해놓으면 금거북이나 뭐 목걸이 이런 거 물론 짜잘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얘기지만은 그거 중요한 진짜 거였어요. 중요한 거는 네. 뭐 또 말할 거야? 안 된다. 아니 아젠다가 아니고 삼부토건이나 큰 거 정말 특검의 주요 목적이 그걸 하나도 연관고리를 찾지를 못했잖아요. 양평 고속도로 마찬가지고요. 저수지를 찾지를 못했잖아 네. 김건희에. 그거 찾아야 되는 거고 예. 나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특검에서 못 찾은 거냐 안 찾은 거냐 예. 안 찾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봤던 게 뭐냐면은 마지막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다가 두 가지를 걸었잖아요. 그 공직선거법 위반은 매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400억 원을 토해내야 되니까 네, 국민의힘이 네, 선거법 이걸 갖다가 위반. 건 게 뭐냐면 엉뚱하게 건지법사하고 김건희랑 건지법사를 김건희랑 윤석열이 같이 만나는 거다 안 만났다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다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윤호진 용산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시켜주냐 안 소개시켜주냐 이걸 두 가지만 걸었잖아요. 김건희 장모가 하나도 손해 안 봤다. 그리고 김건희가 도이치 주가 조작에서 손해만 봤다. 이거는 안 걸어버렸거든요. 그 부분 제일 중요한 건 빠졌죠 거기에서.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쉽게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그 비밀 윤석열 사무실도 비밀 그렇고. 사무실이 센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서희건설에서 나왔어요. 서희건설에서 사무실이 나왔고 자생한방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화랑에서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냥 기소도 안 하고 그냥 줄도 안 넣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걸은 거야 못 걸은 거야. 안 걸은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안 걸은 거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도이치에다 김건희가 손해 본 거 없다는 걸 공직선거법으로 못 걸었다면은 지금 김건희 재판 도이치 재판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김영남 의원은 안 건 것 같아서 못 건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 선거 때 이른바 비밀 사무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죠. 그렇죠. 그거 걸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이 있었다고.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 건진이 와서 뭘 했다고 윤석열이 왔다고 그런 증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심플한 문제입니다. 그럼 사무실 그래? 그럼 사무실이 이미 나와 있고 근데 자생한방병원도 그렇고 서희도 그렇고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한 그 의혹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쫓아가면 되거든요. 쫓아가면 되는데 요 크고 중요한 거를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허허. 그 선거 사무실도 그렇지만은 김건희가 도이치 주가 조작에서 돈을 하나도 안 벌었다는 윤석열의 말이 허위인지 아닌지 이걸 갖다가 판단하지 않겠다,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는 너무 심플하잖아 이거는. 그때 그 검사들이 예. 특검에 그대로 와 있어. 자료 안 전해줬어. 왜냐하면 저걸 걸면은
특검에 그때 수사했던 김건희를 수사했던 그래도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았던 뭉갰던 그 검사들이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다칠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걸 갖다 걸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건 이유는 결국은 검사 쪽까지 들어가는 게 난 그래서 2차 특검에서 누가 예. 2차 특검이 되든 간에 그거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 주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딱 한 가지만 보면은 윤석열이 그때 선거운동하면서 중간에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 신한증권 거래 내역을 갖다 공개를 했잖아요. 그 예.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딱 한 번 그때 공개를 했거든요. 그때 공개를 하면서 이정필이라는 그 주가 조작범한테 뒤어갖고 얘가 보니까 실력이 없다 그래갖고 증권을 다 빼서 신한증권에서 거래하던 도이치 주식을 전부 다 동부증권으로 출고를 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증거라고 그 거래 내역을 공개했었잖아요. 예. 그거 저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음. 특검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 틀렸으면 공개하면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게. 아니 그때 그게 뭐였냐면은 사법 처리해야지. 밑에 저 도이치 신한증권에서 있던 걸 갖다 전부 다 동부증권 오른쪽에 동부 김건희라고 써 있잖아요. 예, 예. 동부 김건희 계좌로다가 타사 출고를 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타사 출고라는 걸 지워버렸어. 지우면서 공개를 했어요. 지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때 57만 주를 이체를 했거든요. 57만 주는 혹시 지울 수도 있어요. 개인정보니까. 그런데 타사 출고라는 거는 오히려 빨간 줄 쳐서 강조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게 한 건도 아니고 5건을 갖다가 그날 5월 20일 날 2020년 5월 20일 날 5번에 걸쳐서 타사 출고를 했다고 했거든요. 한 번에 뒤었으니까 나는 동부증권을 옮길래 이정필하고 완전 손을 끊으려고 그러면서 5번에 걸쳐서 이체를 했다는 거예요. 왜 5번에 걸쳐서 이체를 해? 한 번만 하면 되지. 그거는 다시 말해서 제가 의심하는 거는 타사 출고가 아니고 타사 동부증권에서 오히려 거꾸로 주식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타사 출고 때는 한 줄로다가 딱 적힙니다. 예. 예를 들어 다른 증권사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그 주식을 도이치 주식을 매수한 단가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8,000원에 매수했을 때가 있고 어떤 때 7,000원, 어떤 때 너무 10,000원에 깊어. 매수할 때가 있고 너무. 이때는 신한증권에서 넘겨받은 데서 수익률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건건이 다 적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5줄이 적히는 거죠. 타사 출고를 안 보여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때 홍준표하고 TV 토론하면서 홍준표가 왜 그거 공개 안 하냐고 다그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때 공개할게 이렇게 내던졌어요. 예. 뭔가는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저걸 보면서 요걸 갖다 공개하면 되겠다. 대신에 타사 출고라는 걸 싹 다 지워버리자. 자, 타사 출고라는 걸 지워버리면은 타사 입고라고 써 있었을 서류. 텐데 지워버리면은 아무도 모를 거 아니냐.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더니 처음에는 지운 줄도 몰랐어. 나중에 물어봤더니만 지웠다는 거야. 자, 저 서류 말고요. 서류가 알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내용은 저 서류 말고 한 예. 1,000장 만장 그러니까 윤석열이 공개한 게 유일하게 자, 저거 그러니까 하나였었으니까. 저것도 저거는 잡았었어요. 공직선거법에 들킬 수 있는 걸릴 수 있는 증거잖아요. 아무튼 이정필, 이종호 가장 중요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종호가 잡혀왔는데 이종호 관련된 수사가 한 발짝도 못 나가서 이종호는 이정필한테 돈 받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어요. 나머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종호가 이게 키맨이었는데 이종호가 술 먹고 다닌 사람이 특검에 자기 담당 부장검사였어요. 한문영. 그게 뭐 이게 되겠어요 수사가. 그래서 그쪽으로는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예. 이준서라는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이종호보다 김건희한테 조금 더 가깝고 오랫동안 주가 조작이나 뭐 주가나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봐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서울지검에서는 조사를 했으나 조서도 남기지 않고 봐준 사람입니다. 예. 이거 그 다 알고 있어요 검사들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홍 기자님에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랑 주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 되게 중요한데 좀 많이 깊어졌으니까 네. 예. 어쨌든 검사 쪽으로 뭔가 이렇게 불길이 옮겨가는 걸 막기 위해서 특검이 이런 행동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 정도를 일단 정리를 해보고 일단 다 저기 차에다 태워가지고 체포해야 돼. 아니,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하면은 그때 체포해. 특검에 어쨌든 도이치 검사들이 다 합류를 했잖아요. 예. 그대로 합류했잖아요. 저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 그렇죠. 그리고 특검도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부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고 들어온 수사를 거다. 했으니까 예. 자기들이 들어가야만이 자신들의 죄가 세상에 까발려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이제 박 PD님 모신 이유가 이제 통일교하고 연관된 취재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예. 그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통일교하고 이제 가평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한 내용이 정교일치 관련돼서 이번에 김건희 특검도 사실 정교일치 부분을 집중적으로 본 거였고, 근데 집중적으로는 안 봤어요. 네. 쓱 보다가 네, 말았어요. 네, 맞습니다. 쓱 보다 말았는데 저희가 일본 취재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과 아베 전 총리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일본 내에서 통일교가 워낙 횡포를 하면서 예. 헌금을 너무나 착취적으로 걷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일본 청년이 아베를 총살한 거잖아요. 총으로 저격을 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포리프에 맞아. 네, 네. 이거. 저격해가지고 네, 아베를 쏜 그 청년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예. 교도소에서 거의 영웅입니다. 네. 정교일치를 깬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 그리고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에 예. 대해서 1심 결과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네, 네. 통일교와 관련된 일본 정치인들은 한 명씩 두 명씩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예. 선거를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네.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통일교가
일본이 해산되고 일본 본부가 사라지니까 한국을 더 한국이 많이 하겠죠. 그래서 예. 윤석열 김건희한테 올인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박 PD님. 그래서 이제 한국을 좀 거점으로 둬야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이동을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거점이 됐던 곳이 또 가평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그 통일교회 본진이 있잖아요. 예. 천원궁, 천승전 그리고 천정궁이라고 하는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와 문선명 총재가 거주했던 그 거주지가 있고 그 안에 완전히 통일교 타운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평군이. 그래서 가평군 안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종교 일치를 실현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다고 보면 이제 가평군 안에서는 작지만 여기에서는 종교 일치를 완전히 실현했다라고 저희가 가평군이 이제 정규일치가 예, 실현된 맞습니다.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취재를 했고 그래서 군수가 어떻게 협조를 하고 거기 있는 정치인들이 또 통일교가 이 정치인들을 그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을 교육해서 유도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가평 복귀, 신가평 만들기 이렇게 표현을 유도 하고요. 복귀 그런 예. 단어를 쓰는군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평을 그 참 어머니께서 치리하는 지역으로 만든다 아, 이렇게 그런 말을 표현까지 합니다. 있어요? 네. 이제 치리가 그 종교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예. 예, 정치적으로 다스린다라는 그렇죠. 이런 예. 뜻도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돼서 직접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역의 정치인들을 우리의 이념과 사상을 교육해서 유도하는 그거를 이제 치리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정치는 통치가 아니라 네. 예. 완전히 이제 윗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점이 신가평이 완성이 되면 2027년까지는 신통일 한국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27년이면 이제 윤석열이 원래 이제 탄핵되지 않았다면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죠.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신통일 세계. 라고 해서 3단계로 이제 통일교가 좀 이렇게 정교 일치를 좀 확장을 하려는 교세를 확장하려는 예. 네,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밀려서 가평군에 이제 정착을 하면 원래부터 있었지만 네. 가평군을 이제 정교 일치의 어떤 기본 실험장으로 삼고 네. 윤석열이 이제 임기 때까지 이거를 좀 더 바깥으로 확장하겠다. 네, 이게 이제 네. 통일 교축의 이제 목적이었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렇게 정교 일치를 하냐면 지역 안에서 그 UPF 천주 평화 연합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평화 대사라는 거를 또 임명을 합니다. 평화 예. 대사는 사실 통일 교인이 아니어도 그 통일교에 이 친밀하게 이렇게 그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이장들까지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가평군의 동네 이장들도 통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가평군의 군수도 통일교회 행사에 참석하면서 예. 완전히 행사에 참석하면 뭐 줍니까? 행사에 참석을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선거나 이럴 때 통일교 표 없이는 예. 당선이 아예 안 됩니다. 당선이 그렇겠죠. 어렵다. 예. 왜냐하면 그 설악면 자체에 통일 교인들이 굉장히 수천 명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상당히 지역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이미 이제 포섭이 다 돼 있을 텐데 통일교가 건진법사 통해서 김건희에게 청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예. 이 내용이 좀 있었고요. 아까 예. 이제 아까 보여주신 그 내용이었었잖아요. 예. 그리고 가평 군수가 이제 감사패도 전달했다면서요. 아, 예, 맞습니다. 그게 그 감사패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제 UN 제5사무국이라는 거를 통일교가 굉장히 수건이었어요.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김건희와 그리고 윤석열에게 직접 그 청탁을 합니다. 건진을 통해서 이제 김건희에게는 청탁을 하는데 UN 제5사무국을 통해 하기 위해서 그 뒤에 이제 뇌물을 줬던 게 그라프 목걸이였죠. 예. 네, 그 정도로 이제 통일교가 해결을 하고 싶었던 게 UN 제5사무국을 그 한국에 설치를 하는 거였는데 이 UN 제5사무국의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 하면은 UN 사무국이 미국 뉴욕에도 있고 스위스 제네바에도 있고 그런 게 있죠. 나이로비, 예, 거기에도 있고 하는데 각자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UN 제 5번째 사무국을 한국의 아시아에 유치하자.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평에 유치하자. 그리고 그거를 가평의 천원궁에 유치하자. 예. 그것이 이제 통일교의 최근 계획이거든요. 통일교는 사실상 그 천원궁은 그 누구냐 한학자 총재의 궁입니다. 그 주거를 위해서 새롭게 만든 궁이고 그 안에 UN 제5사무국을 설치를 하자는 게 굉장히 엉뚱한 발상인데 요거에 앞장선 사람이 현직 가평 군수인 서태웅 가평 군수입니다. 이게 엉뚱한 게 아니라 망상이죠. 예.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김건희 피고인이 뭐 사실상 V0로 불릴 정도로 정말 셌잖아요. 대통령보다 훨씬 셌는데 근데 우리가 유엔 분담금을 내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진짜 발 벗고 나선다고 저게 가능한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예. 그 위치를 천원궁에다가 둔다는 거 일단 유엔 사무총장이 그거 오케이 해줄까요? 예. 근데 이게 선거 때마다 사실 뭐 인천이나 어디니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반기문 예. 사무총장 때도 이 얘기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네, 반기문 총장이 그 굉장히 통일교 완전히 잠깐, 유착된 예. 예, 예. 잘은 몰라도 근데 그때도 못했잖아. 네, 그러니까 반기문 재단이나 반기문 사무실이 통일교 건물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엔에 이 등록된 나라들 190여 개 나라들이 그 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통일교가 머리를 썼던 게 아프리카가 이제 50개 국가의 연합체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지원 ODA를 통해서 그 ODA를 청탁을 한 거죠. 예, 대한민국 예. 정부에 그 윤석열 정권에 청탁을 해서 그거를 통해 UN 제5사무국을 설치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통일교 ODA, 캄보디아 ODA 계속 나오는데 이 ODA 그러니까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움직인 게 보이는데 이
김건희 특검에서 ODA 관련돼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습니다. 예. 네, 캄보디아 ODA도 진짜 아쉬운데요. 그 음. 캄보디아 ODA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취재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미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통일교에서 그 캄보디아 측에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건진법사랑 계획을 했어요. 심지어 그런 거는 문자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그 윤모 의원 그 윤석열의 굉장히 측근이라고 알려진 그 의원을 통해서 뭐 은행권을 어떻게 하고 이런 윤한홍. 내용, 예, 맞습니다. 내용까지 이미 보도는 내가 당할게, 윤한홍. 보도가 이미 저희도 보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캄보디아 출장을 가죠. 예, 네. 예. 그때 그 윤핵관 중에 무려 2사람이 같이 손잡고 권성동 윤한홍. 캄보디아 출장을 가요. 네. 근데 그 출장의 행적이 대단히 이상해요. 정말로. 네. 근데 거기에 동원된 게 우리나라 금융 당국의 직원들이 또 같이 갑니다. 따라가요. 데리고 왔죠. 예, 데려가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공무원들만 따라간 게 아니에요. 다른 진짜 은행권도 같이 하죠. 엉뚱한 데까지 같이 따라가요. 네. 예. 필리핀도 가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 이 금융 출장의 캄보디아도 목적이. 수출입은행? 아니 ODA는 수출입은행에서 아니 거래소에서 따라가요. 거래소에서 지금 예. 한국 거래소에서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소가 왜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자, 그리고 저또참 건진법사 윤한홍은 건진법사가 오라가라 하면 이렇게 건진법사한테 말을 듣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윤한홍 부인이 아팠을 때 이 그 건진법사가 고쳐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인데 보세요. 히림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니까 히림 대표가 건진법사한테 갑니다. 건진법사가 야 윤한홍 일로 와봐. 그리고 국세청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무마했어요. 이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 있어? 근데 이거 기소 안 합니다. 히림 안 나옵니다. 자생한방병원도 안 나옵니다. 이번에 오늘 발표 보십시오. 이게 히림과 자생한방병원은 김건희하고 관련했을 때 가장 중요한 회사들이에요. 근데 왜 가장 중요한 회사는 빠졌을까? 그러니까 ODA 얘기하다 보니까 통일교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통일교 특검은 어차피 하기로 한 거고. 예. 근데 그 심이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천원궁에 뭐 온갖 정치인들이 다 찾아가서 거기 경배 의식을 치르고 또 네, 맞습니다. 가평 군수를 비롯한 지역에서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건 결국엔 돈의 심이거든요. 네. 결국엔 돈이에요. 돈인데 그래서 이번에 돈과 표죠.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른바 통일교 내지는 통일그룹의 회계 자료를 한번 탈탈 터는 거예요. 네. 예. 이게 분명히 어디선가 돈을 만들어서 계속 끊임없이 뿌리니까 이 영향력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아프리카 대선에 어느 나라에도 50만 불 주고 어디는 30만 불 주고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한테 목걸이 하나 주고 말았다고요? 예. 아이고 1억 주고 끝났다고요? 지금 웃고 있을 거예요. 음. 다 웃고 있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메인인데 돈인데 돈 말고 반짝이는 거 몇 개 찾고 지금 우리 다 했다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국민들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그 수사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뇌물이든 뭐 청탁의 대가는 기본적으로는 돈이에요. 돈이요. 돈 위에 고명같이 살짝 얹는 게 뭐 반짝이는 그렇지. 거나 핸드백이나 이런 게 살짝 얹혀지는 거지. 밑에 기본적인 대부분은 돈이죠. 국가조찬 돈이 안 나왔잖아요. 기도회장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예. 아침에는 낮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문 보내주고 그런데 밤에는 주로 룸사롱에서 저녁을 드십니다. 근데 그 양반 스타일이 물러오잖아요. 그러면 오자마자 가방을 이렇게 준답니다. 가방 돈이에요 돈. 반짝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반짝이는 건 몇 가지만 나오고 돈 얘기가 지금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기껏해야 나온 게 이제 금부치 몇 개 하고. 그렇죠. 돈은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권성동 한테 1억. 네. 제가 계속 예. 드리는 게 2차 어차피 1차는 이제 끝났으니까 2차 예. 특검에서 김건희 저수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뇌물을 줬든 뇌물을 받아서 어쨌든 간에 돈을 받아갖고서는 다 어딘 저수지인가에 넣었을 거 아니야. 삼부토건도 마찬가지고 김혜성 그 집사도 마찬가지고 예. 다 돈이잖아요. 그걸 제가 하나도 못 찾았잖아요. 내가 계속 말하는 게 나 아닐 틀릴 수도 있어. 2023년도에 우크라이나 기어 들어갔을 때 김건희 예금이 50억 중에서 49억이 예. 잠깐 어디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니까 그 해. 어디로 빠져나가지 그 계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나간 그냥 현금으로 찾아서 50억을 그냥 줬을 리는 없을 테고 어딘가에 어디로 빠져나갔냐 그 계좌가 그거를 왜 안 찾냐 특검이. 아니 그러니까 주가 난 조작 찾았을 수도 있어. 네. 그런데 찾았으면 좀 내가 정말 너무나 궁금하니까 딱 두 가지. 요거 하나 그러니까 50억 어디로 빠져나가냐 계좌. 그건 누구한테, 그거 어떤 계좌로 해서 50억이 다시 들어왔냐. 그 그게. 수사 안 했어요. 요거 하고 아까 말했던 타사 출고 신한증권에 보면 나오니까 2차 특검에서 내 소원 좀 풀어달라 이거지. 저거 타사 출고로 적혀있냐? 타사 입고로 적혀있냐? 특검이 홍사원 나 소원 정말 푸는데요? 눈 감기 전에 저거 꼭 알아야겠어. 예. 저거 분명히 내가 매우 나는 특검이 확실한다니까. 안 했으니까 선배가 하세요. 그거. 그리고 저걸 빼박 진 거잖아요. 400억 그러니까 토해내야 돼 그럼 예. 국민의힘이. 박 PD님은 이제 네. ODA도 이제 예, 이후에 맞습니다. 파봐야 된다고 보시는 그리고 거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정치권 로비뿐만 아니라 건판 로비도 이제 건판 통일교가 로비.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 최근 조금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그 기사를 이제 다음 주에 보도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서태원 부분 제가 아까 서태원의 반론 부분을 살짝 말씀 못 드렸는데 그 군수? 서태원 가평군수는 자신은 몰랐다. 통일교가 행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어떻게 그 유엔 사무국이 그 천원궁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자기는 몰랐다라고 저희한테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뭔 소리야. 몰랐겠지 뭐.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해. 그렇죠. 뭐 군수가 그런 사람이지 예. 뭐 그런 자리지 뭐. 결의문이 이렇게 이혼은 안 뻔하게 문자로 박혀 있는데 네. 하세요. 이혼 얘기는 안 해요? 이혼 얘기를 되게 하려면 사실 길게 해야 돼서 짧게 언급하고 한마디만 싶은 거 하세요. 있으면 한마디씩 하시죠. 한마디 하세요. 예, 저는 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해우는 그런 난 하여튼 지방선거에 큰 변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예.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해운이 결정적으로 마음이 돌아선 거는 국민의힘에서 돌아선 거는 조은희가 2022년 보궐선거 때 조은희한테 작업을 당했잖아요. 그때 여론조사 돌 때 그때 2020년 2월이었거든요. 3월에 예. 대통령 선거였고 예. 2월에 돌 때 이거 이상한 여론조사다 해갖고 국민의힘에 신고한 게 조은희 캠프였었어요. 예. 그때. 그런데 그때 문제를 기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해운이 훨씬 앞섰었는데 결정적으로 경선에서는 조은희가 앞선 걸로 나왔잖아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네. 나중에 이번에 명태균 사건 보니까는 명태균이 영남의 황태자가라고 조은희가 말했잖아요. 조은희가 이해운이 여기서 그때 내가 확실히 작업을 당했구나. 정례미가 다 떨어진 거지. 예, 일찍 떨어지지 왜 그건 지금 말이 안 떨어졌을까? 예, 김영근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돼? 그때 정내미가 떨어졌는데 최근 몇 달 전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그렇게 집회에 나가서 예. 마이크 잡고 떠들었다고? 예. 본인이 그건 앞뒤가 안 후회한다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후회한다잖아. 다만 이 인사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예, 놀랍다는 말에 많은 말을 들어가 계신데. 이해우는 뭐 경제 전문가죠. 예. 그런데 이재명 기본소득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예. 가장 아프게 비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선택했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런 예. 사람까지도 우리는 쓴다. 여기까지 그 포석으로 봐야 될 텐데. 그다음에 만약 유승민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유승민은요 안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구에. 이해운 올 줄 누가 생각했어? 아니 오람. 근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땡기면 김성식 저기 이제 예.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전에 김문수 사람입니다. 이해우는 미호는 누구 사람인지 모르지만 김문수 사람이었고 김성식은 그렇게 저기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후에 네. 안철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었는데 그분 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내밀면 올 사람들이 네. 더 믿죠. 근데 아까부터 유승민은 안 올 거예요. 그 김영남 의원 나오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댓글 중에 차라리 김용남 얘기 많은데. 아유 차라리가 아니라 김용남 앞에 단어를 좀 네. 아니 그렇죠. 차라리란요. 김용남은 훌륭한 사람이죠. 옮긴 겁니다. 서울대 예. 내란과에서는 제일 나은 사람이에요. 뭐 검사했던 사람 중에 최고로 훌륭하신 예. 분이에요. 놀랍습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박 PD님도 하신 말씀 있으세요? 저희가 그 뭐 서태왕 가평 군수 관련해서는 이번 예. 주에도 보도를 하니까요. 예, 예. 통일교 취재를 저희가 4달을 했습니다. 잘했네, 그렇기 때문에. 잘했어. 이해운 뭐 할 말 없냐 이거? 이해운 괜찮습니다. 관련 예. 이해운 씨 그때 이제 인수위 때 윤석열 인수위 때 좀 네. 취재를 했었는데 인수위에 포함은 됐었는데 자기한테 본인한테 아무 일도 주지 않는다라면서 아. 이제 뭐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조은이한테 그때 보궐선거 때 이거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엄청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영향 준다고 네, 해서 예. 그때 빈정이 많이 상했대. 예, 했었어. 예. 실제 선거전에서는 그 지역 국회의원이 그 지역 단체장 출신 못 이겨요 절대로. 예, 예. 단체장이 훨씬 세요. 그건 잘 조은이가 서초 구청. 아니 그러니까 좋은이라 센 게 아니고 예. 누구나 그래요. 근데 일반 단체장을 국회의원이 못 이겨요. 실제로 사실은. 그때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해운이 훨씬 높게 나왔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랬다니까? 실제로 붙으면 안 돼요. 박근혜 조윤선도 물리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시점이 왜 이렇게까지 늦게 그 원망을 인제 풀었을까 이런 의심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퍼니포 네 분과 함께 진행해봤는데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